커트는 전형적인 쓸모없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 적어도 그가 놀라운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야기는 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S급 늑대 괴물이 습격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쓸모없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저축을 모험가 파티에 썼다. 그 파티는 불타는 드래곤 송곳니라는 이름으로 3명이 용감한 모험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신이 예상했듯이 쓸모없는 패배자 커트가 그곳에 있다. 물론 괴물은 먼저 약한 자를 노린다. 그리고 커트를 전투에서 밀쳐낸다. 더 이상 부담이 없어진 영웅들은 신속하게 위협을 처리하고 짐승을 정복한다. 이 3명이 유능한 영웅은 벤다나, 레인저, 골노바, 불타는 전사, 그리고 말로푸스, 치우사이다. 이 사건 직후 팀은 재앙을 막은 영웅들로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무력한 패배자가 영웅팀에 왜 있는 걸까요? 사실 커트는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러 나가는 동안 가사일을 처리하는 가장 힘든 일을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주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들이 음식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커트에게 더 나은 음식을 요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다나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언급합니다. 커트의 요리를 먹는 것이 그들의 리더 골노바가 그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파티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리 실력만으로는 평판 좋은 파티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파티에는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커트는 혼자서 슬라임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영웅들은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마법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법이 그들의 파티에 4명 이상이 되지 못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들은 커트를 보내줄 수밖에 없다. 커트는 골노바에게 제고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대신 배를 걷어차인다. 영웅들 중 누구도 그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비웃는다. 그렇게 커트는 공식적으로 실직자가 되었다. 대부분의 댓글을 다는 여러분처럼 형은 망했어요. 그리고 내 영상의 첫 댓글. 어쨌든 갈 곳이 없는 커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도시로 향하고 헬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곳을 방문한다. 거기서 그는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엉뚱한 접수원에게 인사를 받는다. 정보를 수집한 후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의 능력과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위는 SSS에서 D까지인데 커트의 결과가 나오면 그가 모든 테스트에서 G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즉, 그는 전투 기술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접수 담당자는 커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패배자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커트가 할 수 있는 다른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기술이나 연금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현재 휴식 중이라 커트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접수원은 그에게 건설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이웃 마을로 벽을 수리하는 작업자로 보내기로 합니다. 커트는 즉시 떠나고 그를 만난 채용 담당자는 매우 실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영양실조인 아이를 보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의 팀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불평하지 않고 커트에게 바닥에 시멘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벽을 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커트는 시멘트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만화를 쏟기로 결심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3시간 후 채용 담당자는 돌아와서 커트가 혼자서 서쪽 벽의 3분의 1을 수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커트는 전혀 장비가 없었고 그로 인해 채용 담당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커트는 과정을 설명하지만 채용 담당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커트가 이 일을 꽤 잘하므로 채용 담당자는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커트가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그는 혼자서 서쪽과 북쪽 벽을 수리한다. 하지만 인상적이기보다는 채용 담당자는 짜증을 내며 그를 해고한다. 그는 벽 수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쿠르트가 계속 여기서 일하면 그들에게 일자리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채용 담당자는 쿠르트가 SS 등급의 작업 능력을 갖췄다고 믿으며 대신 수도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오늘 일당과 함께 글을 보내준다. 쿠르트는 채용 담당자의 피드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아첨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안내를 받기 위해 안내원에게 가서 작업장으로 향한다. 기술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시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찾아온다. 그녀는 미성년자가 필요하다. 잠깐, 너냐, 드레이크. 농담은 그만하고 커트는 우리시아에게 다가가서 과거에 광산에서 발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리시아는 마른 무력한 아이를 고용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건장한 난쟁이를 고용할 돈도 부족하다.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그녀는 커트를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커트가 우리시아와 함께 떠나자 접수원이 확인해보니 커트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무려 200골드 코인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궁금해했죠. 균형을 잃고 그녀는 모래주머니 더미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진 만화의 양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그녀의 동료는 말했어요. 만화가 많을수록 이 가방들이 더 무거워진다고.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가방들을 활성화할 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가방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접수처의 밖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접수처 직원이 가방 하나를 집으려 할 때 그 가방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커트가 이전에 이 가방 하나를 들어 올린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깨달았어요. 상당한 양의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너무 많아. 그동안 커트와 그의 고용주 유리시아는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가 지자 유리시아는 커트를 자신의 캠프장으로 데려간다. 텐트는 하나뿐이라 그녀는 커트에게 밤을 함께 지내자고 한다. 하지만 커트는 거절하며 그녀와 너무 오래 함께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그녀처럼 귀여운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은근히 언급한다. 그는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한다. 전 세계를 여행한 후에도 그녀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진다. 그녀는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단지 그녀를 치켜세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를 바꿔서 그녀는 저녁으로 그에게 삶은 감자를 준다. 커트는 놀랍게도 행복해한다. 그를 위해 요리한 사람이 오랜만이기 때문이다. 비록 단지 감자를 삶은 것일지라도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커트는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더 행복해진다. 그의 전 동료들은 그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울리시아의 요리를 꽤 즐기고 여러 번 칭찬을 한다. 나는 이것이 텐트 안에서 몇 분 후에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한다. 그날 밤 늦게 커트는 인류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잠을 자려고 하지만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유리시아가 깨어있는지 궁금해하며 돌아서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고 그녀의 보물창고는 활짝 열려 있다. 커트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하지만 겨우 감정을 조절한다. 그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고 유리시아가 낯선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유리시아가 눈을 뜨는데 이는 그녀가 내내 깨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커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종류의 남자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의로 옷을 입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밝힌다. 이제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녀는 그와 함께 걱정 없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녀는 그가 귀엽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그를 놀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여사님, 당신은 정말로 광부를 고용하고 싶었던 건가요? O로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E로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울리시아는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가서 커트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밤새 자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가까이에 자신의 로브가 놓여 있고 고쳐진 단추를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이 일을 위해 잘못된 사람을 고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광부로 일하기에는 너무 귀여운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녀는 그를 깨우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산으로 모험을 떠날 예정이다. 그녀는 또한 주말 전에 최소 10골드를 벌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충분히 캐야 한다고 말한다. 커트는 그녀가 어디서 캐기로 결정했는지 묻고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캠프장 근처가 더 좋다고 대답한다. 커트는 무작위로 캐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희귀 광석이나 어떤 광석을 찾을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울리시아는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채굴 지식을 얻은 것 같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커트는 그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장소를 찾기로 한다. 지역을 수색한 후 커트는 채석장을 발견하고 파기 시작한다. 몇 분 안에 그는 광석이 포함된 돌을 발견한다. 그는 망치의 반대쪽을 사용해 그것을 부수고 안에 여러 개의 보석 크리스탈을 드러낸다. 이 크리스탈 각각은 쉽게 3골드에 팔릴 수 있으며 이미 4개 이상이 있으므로 울리시아는 이미 주간 목표인 10골드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운이 찾아올 때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므로 울리시아는 커트에게 계속 파라고 말한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커트는 채석장에서 모든 보석을 추출한다. 울리시아는 그들을 모두 팔자고 제안하지만 커트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그녀에게 이 보석들은 그가 처음 추출한 결정체보다 훨씬 작다. 그는 작은 것들을 마법 결정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믿는다. 울리시아가 아는 바로는 왕국 전체에서 마법 결정을 제조할 수 있는 마법장인들이 10명도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조차 만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하지만 커트는 즉시 만들어내며 울리시아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진다. 그녀는 커트에게 이 점을 지적하지만 그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마법장인들이 신성한 기술을 사용해 마법 결정을 만든다고 가정한다. 울리시아는 그들이 전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명백한 바보를 교육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둔다. 그가 하루 종일 평화롭게 일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울리시아는 재료를 거래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쿠르트는 캠프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그는 집안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도시에서 울리시아는 기사들에게 신문을 받는데 그녀가 어디서 마법 결정체를 얻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의심받게 됩니다. 쿠르트를 밀고 싶지 않아서 울리시아는 숨겨진 카드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녀는 문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왕실에 직속된 모험가임을 드러냅니다. 실제로는 그녀가 그들 아래서 복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 특권을 이용해 기사에게 텔레포트 게이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녀는 왕국 수도를 긴급히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유리시아는 마법 수정들을 팔기 위해 가게를 방문하고 상인에게서 이 수정들이 일반적인 양의 만화가 10배나 주입되어 있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치는 10골드입니다. 결국 유리시아는 모든 것을 팔아서 500골드를 벌게 됩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상인은 다른 곳에서는 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수정들을 만든 장인에 대해 문의하며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은 왕국을 위해 직접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울리시아는 쿠르트의 허락 없이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하고 대답을 거부합니다. 가게 주인은 물러서지 않고 명령합니다. 왕실 마법사로서 장인에 대해 밝혀내라고. 하지만 울리시아는 여전히 거절하고 가게 주인은 최후의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쿠르트를 이사와 명예백작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당황한 울리시아는 급히 작업장으로 달려가 손을 치켜 세우며 계산대에 손을 올리고 접수원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권한을 남용하며 울리시아는 접수원에게서 쿠르트의 과거 정보를 끌어내고 그녀는 그의 적성 테스트에서 G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을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접수원에게 500골드를 건네주며 커트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또한 커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울리시아는 캠프장으로 돌아가지만 커트가 어떻게든 하룻밤 사이에 그곳을 농장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진짜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한편 골모바의 파티는 커트를 팀에서 쫓아낸 후 처음으로 황야에 나왔고 그들은 이미 상대를 만난 것 같다. 그들의 성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나는 커트가 무능력한 패배자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모두 지탱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치유사 말레피스가 이상한 만화 부족으로 아무도 치유할 수 없게 되자 골모바는 새로 고용한 마법사에게 돌아서서 나무 괴물에게 불마법이라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초보자는 반발하며 골모바가 불마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파티가 서로에게 지저대기 시작하자 반다나는 뒤에서 조용히 서서 고전적인 악당처럼 미소를 지으며 이 팀이 이제 죽어가는 것에 대해 완전히 흥분하고 있다. 반면 울리시아는 이상한 가게 주인 미미코의 제안을 전한다. 커트에게 미미코가 왕실 마법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그를 이사직에 추천했다고 말한다. 왕실 마법기술연구소의 책임자로. 커트는 그 제안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거절한다. 자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역할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아직도 예전 모험단인 불타는 용 이빨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게다가 지금 올리시아 아래 광부로서의 일도 잘 되고 있어서 변화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정해야겠다. 벌은 쓸모가 없진 않지만 정말로 머리가 비어있어. 어쨌든 유리시아는 커트에게 마법 수정 판매로 번 금액을 말하지 않고 대신 더 많은 광석을 캐오라고 권유해. 커트는 근처에서 또 다른 좋은 광맥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일어나려 해. 하지만 유리시아는 그를 멈추고 쉬라고 인시스트해. 그가 밤새 로그하우스를 짓느라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커트가 이미 6시간을 잤다고 캐주얼리 말하자 유리시아는 말문이 막혀버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전체 구조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당연히 커트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속상하게 한 것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몇 분 후 커트는 올리시아를 새로운 채굴 장소로 데려가고 그가 전날 큰 크리스탈을 발견한 지역 주변을 파는 다른 계획을 설명한 후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그 지역을 파괴한다. 하루 종일 채굴한 후 올리시아는 드디어 단 하나의 광석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그녀는 커트가 그것을 마법의 크리스탈로 바꾼다면 10골드 이상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전날 크리스탈을 팔아서 번 500골드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 그녀는 커트에게 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혼란 속에 있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가 실제로 제대로 된 채굴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광산에 들어서며 마침내 받아들인다. 커트가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 치트 코드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가 기대 이상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그는 대답한다. 오늘은 기대 이하였다고 말하며 찾던 광석의 작은 조각만 채굴했다고 한다. 그는 오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쓸모없는 반짝이는 돌무더기를 보여주며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시아는 이 모든 돌이 미스릴 광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커트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묻습니다. 커트는 자신의 마을에서는 예전에는 미스릴을 수확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매번 버렸다고 말합니다. 올리시아는 커트가 어떤 이상하고 멍청한 마을 출신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채굴한 미스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광석들은 금이나 백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미스릴 광석은 이 세계에서 극히 희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리시아는 이 멍청이에게 그에 대해 가르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커트가 미스릴보다 훨씬 더 귀중한 광물을 채굴한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한다. 그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이라서 그녀는 그에게 그가 어떤 광물을 찾고 있는지 물어본다. 커트는 태연하게 자신이 오리칼쿰을 채굴하고 있다고 밝힌다. 오리칼쿰은 신들의 금속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광물이다. 그녀는 더 이상 커트의 말을 참을 수 없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게임하는 소년인 커트는 그녀에게 만약 지하 7km를 파면 오리칼쿰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올리시아는 커트가 어떻게 7km를 팠는지조차 알고 싶지 않다. 하루도 안 되어 100km를 이동하고 다시 지표로 올라왔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녀는 그가 판 거대한 구멍에 대해서만 묻는다. 그는 이미 그 구멍을 메웠다고 대답한다. 그 위험성을 알고 그로 인해 이상한 녀석과 행운의 여인은 채굴 현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틀 더 연속으로 채굴한 후 커트의 일주일간의 작업이 끝난다. 커트가 만든 광산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커트의 도시 사말리아에서 영주 마을까지 직선 경로를 형성했다. 내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유리시아가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채굴 경로는 기술적으로 그녀의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허가를 준다. 상인 길드가 그 길을 사용하도록 작은 유지비를 받고 허락했습니다. 그 돈으로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가 광석에서 얻은 모든 돈을 커트의 계좌에 넣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커트는 도시로 돌아와 반다나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더 이상 플라밍 드래곤팽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갈노바는 연속적인 패배로 미쳐버려서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커트를 비공식적인 노예로 다시 원했고 자신의 불만을 그에게 쏟아내고 싶어 했으며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반다나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시받은 대로 하지 않고 반다나는 갈노바를 체포하게 하고 파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반다나는 커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그녀가 갈노바에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커트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는 반다나에게 갈노바를 존경하며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예전 파티 멤버들과 재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다나도 해고당했으니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반다나도 다른 파티 멤버들만큼 나쁘고 그녀도 불쌍한 순진한 커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길드 위례를 맡기고 그를 아틀리에 마이스터의 작업실로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리에는 마법약, 검과 장치를 만들고 판매하는 작업실이며 아틀리에의 수장은 아틀리에 마스터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매우 중요하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틀리에처럼 중요한 존재가 이 도시에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틀리에 마스터의 집에 도착하고 왜 이렇게 소박한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문을 두드리고 한 어린 소녀가 문을 엽니다. 그녀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는 그녀와 같은 어린 사람이 아틀리에의 주인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단지 요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다니 너무 어리석다고 놀란다. 그 후 그는 정중히 자신이 찾던 사람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미셸이라는 조수일 뿐이라고 말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진 사람임을 밝히며 그녀는 기쁘게 그를 집으로 안내한다. 그는 자신이 아틀리에를 돕기 위해 보내졌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설거지와 부엌 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망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 순간 미셸이 그녀의 주인에게 호출되고 그녀는 일을 하러 떠난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잠깐의 시간 안에 청소를 마친다. 주변을 정리한 후 그 바보는 돈을 챙기고 도망칠 만큼 똑똑하지 않다. 대신 그는 미셸을 찾으며 복도 끝에 있는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는 문을 열어 프린세스 리슬롭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 그 패배자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 그녀를 자세히 보자 배에 이상한 나선형 무늬가 있음을 알아챘어. 그에게 물어보자 그것이 저주라고 밝혔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허락했어.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만졌고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다행히도 그녀의 배가 꼬르륵 소리내는 걸 치유하자 그녀의 식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어. 부엌으로 돌아가자 문득 깨달았어. 방금 만졌던 그녀가 창작 복장을 입고 있었다는 걸. 충격에 휩싸여 그는 부끄러움에 땅바닥에 쓰러졌어. 그곳에서 미니코와 율리시아는 찾은 미스릴과 오리칼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그들은 쿠르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미니코는 최악의 경우가 그가 납치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그가 불꽃룡의 일원이었음을 이해한다. 곧이어 그녀는 그가 제어할 수 없기 전에 그의 기술을 고치기 위해 그를 아트레아르 마스터로 세우고 싶다는 계획도 밝힌다. 그의 기술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말이다. 더욱이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커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한편 커트는 리솔롯을 위해 요리하고 있는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 그때 미셸이 오피리아 부인과 함께 돌아온다. 그들을 보고 그는 그녀의 허락 없이 주방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다. 대신 그는 자신이 요리하고 있는 죽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것이 방에서 만난 이상한 소녀를 위해 만들고 있다고 밝힌다. 그의 말을 듣고 오피리아 부인은 그가 공주를 만났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그녀는 그에게 누구에게도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위협한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그날의 급여를 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 이후 그는 매우 배고픈 공주에게 죽을 가져다 준다. 공주가 먹기 전에 배가 또 고루르 울리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오피리아 부인은 음식에 독이 있는지 맛보겠다고 제안하지만 리솔롯은 그 남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를 막 만나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첫눈에 반한 사랑의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공주에게 반대하고 싶지 않다. 오피리아 부인은 동의하고 그녀가 먹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공주가 한입 베어 물자 목을 잡고 넘어져서 레이디 오펠리아는 그녀가 정말 독살당했다고 믿게 된다. 도움을 청하려 달려가기 직전 공주 리솔롯이 일어나서 괜찮다고 보여준다. 그 순간 그들은 곧 깨닫는다. 이상한 공주의 배에 있던 나선 무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저주가 풀렸다는 의미였다. 반면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던 사악한 이들은 저주가 풀린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녀를 얼음 스케이팅 시키기로 결심한다. 그 사이 그날 밤 오피리아 부인과 공주는 미미코를 만나러 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유리시아와 함께 있는 미미코를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그녀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 하지만 미미코는 유리시아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바로 그때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고 두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공주가 아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곳에 왔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오피리아 부인은 공주가 암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저주에 걸렸다고 밝힌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주 존재에서 올 수 있는 평화. 이 모든 것 속에서 미미코는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저주를 깨뜨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공주는 흥분하며 커트라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다. 이 이름의 소리는 미미코와 유리시아를 뼛속까지 충격에 빠뜨린다. 이 방정식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유리시아는 여전히 커트의 간단한 죽이 공주 리솔렛의 강력한 저주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이 헤어진 지 하루도 안 되어 커트가 이 모든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유리시아를 더욱 놀라게 만든다. 계속해서 미미코는 공주 리솔렛을 암살하려는 음모 뒤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용의자들에게 눈을 돌린다. 격이 저주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미코는 범인이 궁에 설치된 방어 저주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람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런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다. 번째 용의자는 왕국 원정군의 첫 번째 군인 사노바 리스카츠이다. 번째는 평생 맥도날드만 먹고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리스탄 메이노프, 폴란드 교회의 주교이다. 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국의 세 번째 여왕 이사도라 아크마마이다. 오피리아는 트리스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그가 범인이라면 그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이용해 리솔렛 방위 마법 장치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리솔렛은 그녀의 계모인 세 번째 여왕을 의심하며 그녀가 언제든지 궁전을 돌아다닐 자유가 있어 쉽게 몰래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마법 능력이 없는 사노바 장군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리시아는 사노바가 도둑 길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합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룹입니다. 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법 장치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수 있으며 범인을 좁힐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피리아는 가짜 아틀리에를 만들어 함정을 놓자고 제안합니다. 가짜 아틀리에 마에스트로가 운영할 작업실입니다. 알고 보니 리솔렛은 방금 15세가 되었고 이 세계에서는 그녀가 성인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녀는 이제 궁전을 떠나 1년 동안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그녀를 이 가짜 아틀리에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훈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결국 범인은 다시 그녀를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아틀리에 마에스트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야 해. 이렇게 하면 범인은 깊이 파고들게 되고 계속해서 마에스터에 대해 알아내려고 시도할 거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흔적을 남기게 되고 단서들을 남기게 돼. 오펠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유일한 문제는 누가 아틀리에 마에스터 역할을 할지 선택하는 거야. 올리시아는 이미 딱 맞는 사람을 생각해 두었어. 그녀는 오펠리아에게 쿠르트가 만든 최고급 마법 크리스탈을 보여주며 즉시 그가 완벽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어.
역할에 대해 그는 약간 과잉 자격이기도 해. 다음 날, 커트는 오피리아의 작업실로 향하지만 어떤 이유로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해 미셸이 곧 도착하고 그녀의 주인인 오피리아가 공주와 함께 어제 나갔다고 말해. 그녀는 커트에게 다음 날 다시 오라고 조언해. 커트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패배자라서 오피리아가 가게를 닫게 만들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그가 기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확히 다르지. 할 일이 없던 커트는 식당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모험가들이 그들이 처한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그들은 짐꾼이 필요한 퀘스트를 수락했지만 짐꾼이 없다. 그리고 취소 수수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 퀘스트를 취소할 수 없다.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던 커트는 그 무리에게 다가가 짐꾼이 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전투에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 그 무리의 소녀 시나는 이 약해 보이는 아이를 한 번 보고 즉시 그를 거절하며 짐꾼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형인 칸스, 중장비를 착용한 남자는 결심한다. 커트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일에 대해 더 알려주려고 해요. 그들은 철을 사냥할 계획인 것 같아요. 440파운드가 넘는 고블린 몬스터들을요. 그래서 그런 무게를 지탱할 만한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짐꾼으로서 그런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커트는 자신이 그 무게를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증명하듯이 다른 사람들, 사무라이 단조와 탱크 케인까지도 가방처럼 들어올려요. 진짜 이 사람은 싸움에 서툴다고 하는데 브릴은 몬스터를 들어서 하늘로 던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의 시연은 식당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다. 그리고 포터 일자리도 얻게 된다. 곧 그룹은 출발하고 가는 길에 커트는 모두에게 정식으로 소개된다. 그들의 친절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은 그를 좋은 방향으로 놀라게 한다. 그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고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들은 결국 아이언 골렘들이 사는 지역에 도착한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커트는 슬라임을 밟는다. 그의 반응은 첫 공포 영화를 보는 유아처럼 소리 지르고 있다. 시나는 그에게 과장하지 말고 슬라임의 핵을 찌르라고 한다. 하지만 커트의 조주는 더 나은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너무 형편없어서 대신 자신을 칼로 찔러버린다. 이로 인해 시나는 이 남자가 단순히 전투에 서툴지 않고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를 위해 슬라임을 처치하지만 놀랍게도 화내지 않는다. 단조와 캔스도 마찬가지다. 대신 그들은 더욱 경계하며 분명히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커트는 자신이 혼나거나 맞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아마도 그의 마지막 파티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어. 어쨌든 그들은 골렘의 소굴로 들어갔어. 세나는 빛나는 이끼를 사방에 퍼뜨려서 곳곳을 밝히고 있어. 커트는 근처에서 고블린 배설물을 발견했는데 그 말은 이 동굴이 골렘뿐만 아니라 고블린도 숨어 있다는 거야. 캔스는 커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몇 마리 고블린쯤은 문제없다고 했어. 그들은 더 깊숙이 동굴로 들어가는데 점점 더 던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커트는 벽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조사하기도 전에 고블린이 나타났어. 단조는 즉시 사무라이의 정밀함으로 그것을 베어버렸어. 하지만 소리가 고블린 무리를 바로 그들에게 이끌고 간다. 세나는 정면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최선의 선택은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벽을 살펴보던 커트가 비밀 통로를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그룹에 알리고 세나와 함께 달려 들어간다. 그들이 통과하자마자 세나는 문을 닫는다. 그렇게 해서 칸스와 단조는 반대편에 남게 된다. 두 사람은 고블린을 막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고 커트와 세나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시나는 그들이 떠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단조의 목소리와 칸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블린이 있다고 한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칸스는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소리친다. 커트가 자신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소리치며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시나는 그를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며 그가 슬라임과도 싸울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가 팀에 남아있다면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 뿐인데. 그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바보처럼 낙담한다. 이것은 그를 더 낮게 느끼게 한다. 글쎄, 시나가 틀리지 않은 건 아니야. 그들은 몇 분 전에 그가 슬라임을 죽이는 것을 도와주었어. 그는 단조와 칸스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는다. 이것은 그에게 기쁨을 준다. 즉, 누군가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를 보호하다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는 왜 그들이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행복해한다. 신하는 그들을 위해 병에서 나갈 방법을 찾으려 하고 그녀가 마법을 뿌리자 3가지 다른 철 드래곤 골렘이 드러난다. 그녀는 바로 넘어지고 만다. 이게 우리가 모두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인가? 죽음의 순간에 리솔롯과 울리시아는 그를 찾으러 나가 있다. 리솔롯은 그녀에게 다시 생명을 준 남자를 만나서 신이 나 있다. 그들은 길드에 들어간다. 그들이 그가 세쿠라 팀을 따라 싸우러 간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울리시아는 그들이 들어간 산이 여러 고블린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그녀는 리솔롯에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가서 그를 찾겠다고 말하지만 리솔롯은 거절한다. 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구원자가 될 기회를 놓치겠는가? 그녀는 울리시아와 함께 산으로 달려가며 발자국을 통해 그가 산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쓴다. 바위 위에 발자국이 끝나자 그녀는 그의 향기를 알아내기 위해 긴 감각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울리시아는 단 하나의 생각만 하게 된다. 리솔롯이 그의 향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다는 뜻일까? 그녀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그녀의 나체를 보았다. 두 소녀가 그들을 찾고 있는 동안 세나는 바닥에 누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때 하는 그런 종류의 발언이다. 그녀는 커트에게 모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커트는 왜 그녀가 그렇게 감정적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곳에 너무 큰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냥 길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다고. 어떤 길을 정리하라는 거지. 주변에 골렘이 있는데.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선다.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골렘의 꼬리를 가격한다. 그러자 골렘이 뒤로 넘어지고 와우, 골렘이 쓰러졌다. 지금 세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상상할 수 있다. 이 아이는 내가 슬라임을 죽였던 같은 아이 아닌가. 그는 단검 하나로 모두를 완전히 처치해버린다. 세나가 바닥에 앉아 충격을 표현할 때 그는 그것이 큰 성과가 아니라고 무시한다. 그는 그들을 죽이는 것에 익숙할 뿐이다. 이 아이는 바보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부족한 것 같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세나의 충격 속에서 타인에 대해서는 매우 자각하고 있다. 엘리시아가 벽을 차고 들어온다. 그녀는 분명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바랐겠지만 어떻게 그녀는 스스로를 구한 사람을 구할 것인가? 세나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경탄에 빠진다. 커트는 죽은 골렘들 사이에서 나와 율리시아를 꼭 껴안고 단조와 캄스를 구해달라고 요원한다. 그는 그들이 이 난장판에 빠진 유일한 이유가 그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도 무용지물이 되고 싶다. 그가 한 모든 것을 보고 율리시아는 특정 S급 모험가에 대한 전설을 떠올린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모두 기다려온 모험가인지 궁금해한다. 리소롯도 그곳에 오고 그의 얼굴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환해진다. 그들은 그에게 단조와 캄스가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전체 팀이 모이고 단조와 캄스는 유리시아가 그들을 구하러 와준 것에 감사한다. 유리시아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녀는 새로운 아틀리에를 열고 싶어하며 커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커트가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오펠리아에게 추천받았다고 빠르게 덧붙인다. 그는 수락하는 것이 기쁘지만 자신이 합류한 새로운 팀을 떠나고 싶지 않다. 캄츠의 비명이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캄츠는 왜 그들이 함께 남기 위해 이렇게 멋진 기회를 놓치려 하느냐고 묻는다. 팀과 친숙해 보이는 유리시아는 다른 이들에게도 아틀리에에 합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커트에게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가 아틀리에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큐라 팀이 새로운 임명을 축하하러 떠나는 동안 커트는 미미코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미미코는 그를 테스트하게 되어 신이 나며 이를 표현합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유리시아가 결과를 물으러 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결과를 듣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결과는 그가 요리, 청소, 광산에서 B랭크이고 다른 기술에서는 C랭크임을 보여주지만 헬로 월드 랭킹은 S랭크 모험가들을 통해 그의 진정한 랭크를 드러냅니다. 사실 그는 모든 기술과 능력에서 SSS 랭크이며 마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미미코보다 더 높은 랭크입니다. 미미코는 다른 사람이 그의 능력을 듣게 되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바보 소년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캐르샬은 이 놀라운 결과를 엿듣고 귀를 꽉 막습니다. 그녀가 그런 치명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들려서는 안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돼. 커트. 그가 언젠가 자아를 깨닫기를 바란다. 그 그룹은 울리시아가 아틀리에 마이스터의 특별 권한을 이용해 마련한 고속 마차에 있다. 그들은 순간이동석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리즐로트에 따르면 그들이 가고 있는 마을에는 순간이동석이 없다고 한다. 그 마을은 꽤 외진 시골의 국경 근처 마을이다. 울리시아에 따르면 이 마을은 원래 국경 너머에 사는 악마들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여전히 왕국의 전면 방어선으로 중요한 곳이야. 그 그룹은 그곳에 가서 새로 건설된 아틀리에의 일원이 될 예정이야. 그곳에 새로 세워진 아틀리에에 참여하는 거지. 칸스는 아직도 자신이나 파티원들이 이 아틀리에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시아는 그들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확신시켜줘. 그들이 이 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신하가 매우 조용하고 약간 속상해하는데 그녀는 오빠와 단조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파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쨌든 칸스는 그들이 일하게 될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울리시아는 당황하게 되는데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 신하는 그들이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울리시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그녀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며 경계하게 된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한 직후 도시 성벽을 바라보며 쿠르트는 자신이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같은 마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너무 잘해서 해고당하기 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된 이후로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냥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어쨌든 울리시아는 그룹을 아틀리에로 데려간다. 장소는 그냥 빈 땅입니다. 그룹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울리시아는 아틀리에 건설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때까지 그들은 근처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반 사람들을 고용해 아틀리에를 짓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커트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하루도 안 되어 리터럴리 무엇이든 지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커트는 울리시아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통나무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틀리에를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커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처음부터 짓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트가 아틀리에를 짓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울리시아는 커트에게 압박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하며 그가 3일 이상 걸리더라도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아틀리에를 짓는 데 필요한 추가 자재 목록을 달라고 요청하고 커트는 종이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빠르게 적습니다. 여기에는 자수정, 사파이어, 그리핀 깃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희귀하고 비싼 것들입니다. 하지만 울리시아는 그를 믿고 아이템을 구해주기로 동의합니다. 신하는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가며 커트가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왜 그런 물건이 필요한지 궁금해한다. 울리시아는 신하가 얼마나 화가 나 보이는지 알아차리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녀는 나머지 그룹을 호텔로 안내하고 커트를 혼자 남겨두고 건설 작업을 하게 한다. 호텔에 도착한 후 그녀는 모두를 회의에 소집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말을 꺼내 모두에게 커트가 혼자서 아이언 드래곤을 쉽게 물리쳤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는 울리시아에게 커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울리시아와 리살롯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커트에 대해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울리시아는 먼저 자신을 한때 왕실에 직접 봉사했던 모험가로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리살롯이 이 왕국의 세 번째 공주라는 사실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리살롯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룹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인물인 만큼 신하는 커트도 왕족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는 먼 마을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울리시아는 이 왕국의 모든 파일을 샅샅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것은 쿠르트는 전투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과 그의 비전투 기술은 정말 뛰어나서 모든 분야에서 SSS 등급이라는 것뿐이야. 우리시아는 그룹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한다. 쿠르트는 자신이 이처럼 신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전혀 기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그의 기술이 최고 B등급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어. 그녀는 또한 쿠르트를 아틀리에 마이스터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는데 그 사실을 그에게 숨기고 있었어. 신하도 우리시아가 왜 이렇게 아이를 속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쿠르트가 진실을 알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 하지만 울리시아는 커트에게 진실을 말해도 그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 그가 얼마나 순진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하거나 해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하는 울리시아가 커트의 재능을 착취하고 있다고 믿고 형에게 커트를 위해 입장을 취해달라고 간청한다. 칸스는 신하를 진정시키고 울리시아와 리살레이트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리살레이트는 커트가 어떻게 그녀를 위해 죽염죽을 끓여주기만 했는데도 그녀의 저주를 풀어주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녀는 또한 어떤 집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다고 밝힌다. 이 시골 마을에서 아틀리에를 위해 그들이 결국 배후의 범인을 잡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쿠르트가 너무 순수해서 누구든 도와줄 것이라고 믿어요. 망설임 없이.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 모든 이유로 울리샤는 쿠르트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칸스, 단조, 신하에게 힘을 합쳐달라고 부탁하며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단조와 칸스는 이미 쿠르트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했어요. 하지만 신하는 쿠르트를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의심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울리샤가 자신이 이 모든 짐을 떠안았다고 밝히자 그녀는 단지 6일 동안 커트와 함께한 신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떠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는 현장으로 돌아가고 커트가 이미 건축을 위한 기초를 파고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놀란다.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커트는 자신과 같은 B등급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B등급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신하는 또한 커트의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커트는 자신이 꽤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녀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책감을 느끼며 신하는 커트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이 늘 불편하게 하지 않냐고 묻고 커트는 사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고 유하게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지금가 쓸모없다고 여겨져 이전 모험 파티에서 쫓겨났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한다. 위말은 신하에게 그가 이 세상에 너무 순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여는 결국 울리시아가 그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위가 끝나자마자 단조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러 간다. 음에는 그가 팀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려웠지만 쟤는 그 두려움이 가라앉았다. 그는 사실 첩보원을 만나서 누가 지난 모험을 망쳤는지 알아내려고 해. 그는 그런 던전에 여러 몬스터들과 함께 보내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의 의심이 맞았어. 첩보원은 그에게 비비노키라는 이름의 남자가 또 천얼굴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였다고 알려졌어. 그 남자는 사업으로 미친 모험을 하고 그것들을 목록에 적으며 심지어 모험가들을 설득해서 퀘스트를 맡기기도 해. 그는 자신이 돈을 받은 파괴 대상 그룹을 노리며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에게 사쿠라 그룹을 파괴하라고 돈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모험을 목록에 올린 거야. 덴주 하밀코자 니감사 시 피녀 니보 이루 비비노키가 사 누토사 트타코토하 웨리타가 덴주 하노 트아이루 수 카가소나코타우 피 니시우토 고 웨루난테 허세나이 카라수군이 복수 우고에루 공평리언 에바 비비노카 모소리니 치수루 일방 비비노카하 피하바데 무시 사레테이루 여성 니코카이오 줄 사오 오시테이루 피가 여성 우야 키츠케루오도 량 아이남 니견 에나이카라 피녀 오체 메나이 피하자 리나가라 금노 잡은 노빈핍 노유일 노이유하 사쿠라그루프가 덴존데 사 나나카타카라다토 노 트아이루 피 레게드에트 생 키연 비타노카지 라주
사라니, 그들이 이제 공주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성공 하나하나가 그를 화나게 하지만 한 가지에 힘입어 용기를 얻어요. 그것은 그들이 공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몰랐지만 다이조는 바로 그의 뒤에 있어요. 다이조는 그에게 말하며 그룹을 무너뜨리는 현실에 그렇게 흥분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미소 짓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다이조를 보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뛰어오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면서 첩자는 실을 이용해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가 넘어지자 단조가 그에게 다가간다. 그는 단조에게 자신이 친구라고 애원하며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가 지난번에 그들에게 한 일이 위험이 아니었다면 나는 위험의 의미를 알고 싶다. 어쨌든 단조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칼을 꺼내어 그의 목에 대고 있다. 단조가 공격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바닥에 얼어붙어 있다. 그가 자신에게 오줌을 쌀까 의심하지 않는다. 단조는 그에게 자신을 친구로 보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다음에 그가 친구를 공격하려 한다면 그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말한다. 단조는 떠나지만 이 비겁한 남자는 바닥에 남아있다. 내 생각에 최악의 악당들은 자신이 한 짓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보원은 단조가 비비노크를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비비노크를 옮기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녀가 그와 함께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또한 새를 통해 상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갑자기 그녀는 커트의 마을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얼어붙은 듯한 이상한 여성이 등장한다. 우리는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룹이 쿠르트가 짓던 작업장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빈 땅이었는데 이 저택이 된 거야. 3일 전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본 적이 없어. 쿠르트가 심은 나무, 식물, 과일 모두 열매를 맺고 있고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나도 입이 떡 벌어졌어. 리젤로트는 신나서 그게 쿠르트와 함께하는 자신의 저택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시아는 즉시 그것은 작업장이지 집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들은 저택에 들어가고 쿠르트가 환영한다. 그는 그들을 환영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울리시아는 냉소적으로 대답한다. 그들도 도착하자마자 본 것을 보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는 집안을 안내하며 집안의 모든 공간을 보여주자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파이어를 이용해 만든 수자원을 보여준다. 울리시아는 얼마나 강하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묻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다. 그는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장한다고 안심시킨다. 그들은 1년 동안 그런 자원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고 리젤로트는 즉시 침대에 뛰어든다. 그는 침대가 그리핀 깃털로 만들어졌다고 밝히지만 리젤로트는 그 침대가 그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이 그녀를 제지한다. 그는 그들을 집의 마지막 부분인 아틀리에 마스터의 사무실로 데려간다. 그는 유리시아에게 아틀리에 마스터가 언제 합류할 것인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마스터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마스터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의 방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이 청소부일 뿐이라 주방에서 쉬어야 할 때 쉴 것이라고 주장한다. 와, 이 소녀는 정말로 무지하다. 그들은 그에게 아틀리에 마스터의 방을 사용해달라고 소리치며 부탁합니다. 아틀리에 마스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2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결국 그가 잠시 그곳에 머물기로 수락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간청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울리시아는 리젤로트가 저주에 대한 위협이 남아있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집 주변에 저주를 막는 마법을 걸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미미코에게 받은 부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집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붙입니다. 그녀는 리젤로트의 방 옆에 많은 것을 두기로 결심하여 그녀를 보호하려 한다. 그렇게 하자 리젤로테는 그것이 그녀의 꿈의 남자가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신나서 나왔지만 유리시아임을 보고 실망한다. 유리시아도 리젤로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실망한다. 좋아, 실망의 전쟁이다. 다음 날 리젤로테는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부엌에서 쿠르트와 만난다. 그는 식사를 도우려고 접시를 들고 있다. 유리시아가 들어오자 또 실망한다. 그녀는 여러 번 실망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는다. 커트는 집에 오븐을 만들어 매일 빵과 차를 내놓는다.
그는 그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그리고 식사를 한 입 한 입 음미할 때마다 그들은 놀란다. 하지만 그는 식탁에 있지 않다. 올리시아는 그가 벽에 붙였던 부적들을 모두 청소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를 멈추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는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청소했다. 그것은 지금도 청소 중인 것이다. 그녀는 놀란다. 왜냐하면 미미코가 부적은 청소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커트에게 부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녀는 그것이 낙서꾼들의 작품이라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바보 주인공은 그녀를 믿는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미미코가 도착할 때까지 리젤로트를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다. 커트의 존재가 우리의 불쌍한 공주를 보호할 수 있을까?